최은정의 증시전략센터 3부를 시작합니다. 자, 시장의 흐름을 읽는 증시전략센터 3부에서는 미래의 기회의 타이밍을 얻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드릴 테니까요. 여러분들도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3부에서는 교보증권 청담지점에서 최희용 연구원님이 나오셨습니다.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먼저 이 시각 증시 상황 흐름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쪽부터 살펴봅니다. 코스피 지수가 다시 오름폭을 소폭 늘렸습니다. 현재 1포인트 상승한 1698선까지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코스피 지수는 장중 낙폭을 키우면서 장을 출발했지만 현재는 다시 매수세를 유입시키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오늘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천안함 신몰 사건 소식이 주말 내내 국민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고 또 장중 내내 투자 심리를 위축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지만 현재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다시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쪽도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 지수도 역시 낙폭을 축소하고 있지만 하락 반전한 것이 상승 반전으로 돌아서지는 못한 상황입니다. 지난 거래일보다 1포인트 하락한 523선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역시 서해안 초기암 침몰 이후 악화됐던 투자 심리가 회복이 되고 있지만 낙폭, 그러니까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 모습이죠. 매도하고 있던 개인들이 순매수로 돌아섰고 외국인 역시 매수에 가담하고는 있지만 현재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어서 수급별 매매 동향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외국인들의 상황 살펴보죠. 외국인들이 오늘로써 벌써 12거래일 연속 순매수를 이어주고 있습니다. 1,000억 원 넘게 매수를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외국인들이 1,258억 원 순매수가 있고 기관 역시 매수에 가담을 했습니다. 237억 원 매수 우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개인들은 1,378억 원 매도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쪽도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개인과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장중에 개인들이 순매수로 전환을 했습니다. 92억 원 순매수해주고 있고요. 외국인 역시 10억 원 매수 우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관 쪽에서는 86억 원, 66억 원 정도 매도 우위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업종별 등락률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대형주가 비교적 소폭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업종별로는 등락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운수장비 업종과 전기전자 업종,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고요. 철강 금속 업종도 소폭 상승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에 건설 업종이 조정을 받고 있고요. 증권과 통신, 유통은행 모두 오늘은 소폭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현재 코스피는 상승 반전에 성공을 했지만 코스닥 지수는 여전히 소폭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시각 시장 상황 어떻게 보시는지 연구원님의 의견부터 좀 여쭤보고 갈게요. 네, 시초가 자체는 굉장히 좋지 않아서 시장 심리가, 투자 심리가 악화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왔는데 다행히도 장 초반부터 꾸준한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다시금 반등에 성공하는 모습입니다. 특히 외국인이 역시 장을 계속 주도하고 있고 11일 연속 순매수가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 1700 안착을 위해서는 좀 시간이 필요하다고 지금 생각이 되고 있고요. 특히 1700에서는 기관의 환매 물량이 계속 지속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다소간의 진폭이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장에서 눈에 띄는 이슈들을 정리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초기한 침몰 소식이 증시에 미치는 영향력이 어떨지 장 초반부터 관심을 모았었는데요. 증시가 다시 상승 반전을 했습니다. 예, 아무래도 외국인들이 전쟁 때문에 대북 리스크가 있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북한 때문은 아닐 거라는 그런 의견 때문에 다시금 순매수로 돌아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고요. 현재 지금 1분기 실적이 조만간 발표가 될 텐데 실적 개선주가 역시 가장 큰 상승폭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특징 종목으로 대한항공하고 기아차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대한항공은 차트를 잠깐 보시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한항공 일봉 차트를 잠깐 보시면 지금 신고가를 계속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대한항공의 유가 상승 때문에 상당히 낙폭이 크고 안 좋았던 종목인데 최근 들어서 기관 외국인 동시 매수가 들어오면서 7만 원 가까이 지금 신고가가 이어지고 있고 1분기 실적도 계속해서 좋아질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아차를 잠깐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26,000원 가까이 지금 오늘도 큰 상승폭을 지금 보이고 있고요. 신차 기대감하고 여러 가지 자동차 업종에 대한 수혜주 효과가 아직도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1700 안착을 위해서는 이렇게 신고가를 기록하는 종목들이 계속 나와야지 지수에도 좋은 영향이 미쳐질 텐데요. 앞으로도
기아차와 대한항공은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실적 개선이 기대되는 대한항공 그리고 계속해서 신고가를 지속하고 있는 기아차 1분기 실적도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할 것이다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 만큼 이 두 종목 관심 갖고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잘 들어봤고요. 이어서 현재 아시아 증시 상황은 어떤 모습 보이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네, 아시아 증시에서는 그 중국 상해 종합 지수가 1.9%, 2% 가까이 상승하는 모습이 오늘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3,100선을 넘어선 모습이고요. 그 밖에 중화권 증시가 일제히 상승하고 있습니다. 항생 지수와 홍콩 H 지수도 물론 소폭 상승 이어가고 있고요. 대만 지수 지난주 마지막 거래일에도 상승으로 장을 마쳤었는데 오늘도 소폭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반면 일본 니케이 지수는 오전장을 하락으로 마쳤습니다. 0.5% 정도 조정을 받았고요. 11,100선 회복을 이제 눈앞에 두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아시아 시장 상황을 전문가 연결해서 보다 자세히 짚어보고 가겠습니다. 리딩투자증권의 우성재 연구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일본 증시만이 소폭 하락으로 장을 마쳤습니다. 일본 증시 흐름 어떻습니까? 일본 니케이 지수 오전장 하락으로 장 마감했습니다. 일본 니케이 지수는 0.52% 하락한 1939포인트대 장 마감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일본 같은 경우 장 시작 전에 발표해 있었던 2월 소매 판매가 예상치를 큰 폭으로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시장에서의 기대감을 나타내는 모습 또한 보여주었습니다. 2월 소매 판매가 4.2%를 기록하면서 예상치를 큰 폭으로 상회했었는데요. 예상치는 1.8%로 예상을 했었는데 이것을 크게 2배 이상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시장에서의 기대감이 나오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지난주 금요일 날 수출주의 강세 속에서 일본 니케이 지수가 1.55%나 상승했던 만큼 시장에서의 단기 매도 물량이 꾸준히 출현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엔화가 4일 만에 소폭 반등세로 전환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면서 엔화 강세 기조에 따른 수출주의 매도 물량이 꾸준히 출현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 꾸준히 상승을 했던 만큼 시장에서의 단기 차익 매물 욕구가 커지고 있는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데요. 일본 총리가 디플레이션 억제를 위한 판매세 인상을 중단하겠다는 발표와 함께 디플레이션을 막기 위한 꾸준한 정책에 따른 기대감 또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일본 니케이 지수 큰 폭의 하락은 없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결국 일본 니케이 지수는 1900선을 강하게 지지해주는 모습을 보이겠지만 큰 폭으로 상승하기에는 심리적인 부담감이 그만큼 이러한 부분 염두하시고 접근하셔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중국 증시가 2거래일 연속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2달여 만에 3,100선을 회복했는데요. 중국 증시 흐름도 살펴보겠습니다. 중하권 증시가 일제히 강세네요. 예, 지금 중국 본토지수 강한 흐름 보여주면서 3,100선을 돌파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주 3,000선의 위협 또한 나타나는 모습을 보였는데 결국은 시장에서의 안도감 속에서 시장의 큰 폭의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현재 상해 종합주가 지수는 1.73% 상승한 3,112.27포인트대 장 움직임 보여주면서 시장에서의 꾸준한 매수세가 유입되는 모습인데요. 지금 JP모건에서는 올해 증시의 변동성이 확대된다는 이야기를 내놨었습니다. 지금 버블 및 인플레이션 억제를 해야 되는 상황에서 금리 인상이나 이러한 정책들이 꾸준히 나올 수밖에 없다는 언급을 내놨지만 이러한 것들이 단기적인 충격을 주겠지만 장기적인 추세는 훼손되지 않을 거라는 언급을 내놨었는데요. 지금 이와 함께 중국 중앙은행의 부행장이 금리 인상에 대한 신중론을 나타내면서 시장에서의 출구 전략에 대한 안도감이 나타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금리 인상에 대한 신중함을 나타내는 모습을 보이면서 긴축으로 인한 이 중국 경제가 훼손되지는 않기를 바란다는 언급을 내놓으면서 시장에서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결국 이러한 모습으로 상해 종합주가지수 3,100선을 강하게 돌파하는 모습을 보여준 가운데 오후장 들어서 3,100선의 안착 여부 확인하시면서 접근하셔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리딩투자증권의 우성재 연구원과 함께 아시아 시장 상황 살펴봤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자, 이어서 종목 상담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도 샵 5588번으로 많은 분들이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시고 있는데요. 퀴즈 정답과 함께 문자 보내주시면 장중에 친절한 상담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한국전력인데요. 매수가가 41,150원이시고 비중은 적어주시지를 않았습니다. 한국전력 어떻게 보시죠? 네, 한국전력 대표적인 우량주 중에 하나입니다. 예. 네, 매입 단가 자체가 좀 너무 비싸게 사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일단 한국전력 가장 대표적인 원자력 테마 수혜주이자 최근에는 이제 스마트 그리드 관련 수혜주로도 지금 부각을 받고 있습니다. 예. 다만 주가 흐름 자체는 여전히 좋지가 않은데요. 작년 말부터 올라온 그 급등에 대한 매물 소화 과정이 아직도 진행되고 있는 과정으로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상당히 무겁고 변동성 자체가 적은 종목이기 때문에
매입 단가까지 올라오는 데는 상당히 많은 시간이 걸려올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 매수를 유지를 하셔서 계속 갖고 계시면 매입 단가까지는 회복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유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신택이라는 종목인데요. 매수가가 16,000원이고 비중이 50%나 들고 계시다고 합니다. 신택은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네, 산업용 발전 설비를 만들어내는 회사인데요. 예. 상장한 지 지금 한 1년 정도가 됐습니다. 최근 들어서 좀 움직임이 좋지 않다가 다시금 그 바닥에서 지금 올라오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어제는 약간 음봉을 지금 나타내고 있는데 지금 반등에 대한 그 차익 매물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거의 매입 단가까지 올라온 모습인데요. 이 정도면 이 매물만 소화가 되면 다시금 매입하신 가격 이상으로 올라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매물벽이 19,000원 아래로 많이 쌓여 있는데 그 가격까지는 올라갈 가능성이 있고 최근 들어서 계속 신규 수주 기대감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보유를 하셔서 꼭 수익 달성 후 매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바로 다음 종목으로 상담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종목은 대구은행인데요. 휴대폰 끝자리 7562님께서 올 초에 16,500원에 매수를 하셨는데 손절 타이밍을 찾지 못하셨다고 네, 대구은행 진단을 부탁드린다고 문자가 왔네요. 네, 예. 대구 경북에서 가장 대표적인 은행인데요. 지금 예. 1, 2, 3월 대구은행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인 은행주 흐름이 좋지가 않습니다. 지금 기관 매도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다만 대구은행 같은 경우는 최근 외국인 저가 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기관들이 은행주를 좀 많이 팔고 새로운 조선주라든지 운수장비 업종을 사고 있는 포트폴리오 진행 과정이 계속 나타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돼서 단기적으로는 좋은 움직임을 나타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손절매까지는 필요 없다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특히 요즘 서울에 새로 대구은행 등 새로운 사무소와 영업소를 만들고서는 적극적인 영업 전략이 지금 나타나고 있고요. 여러 가지 실적이랑 수급상 외국인이 주도하는 장세이기 때문에 계속 보유를 하시면 매입 단가까지 다시 올라올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샵 5588번으로 들어온 문자 메시지 중에서 다음 종목은 휴캠스입니다. 매수가가 29,000원이시고 비중이 20% 정도 있으시다고요? 네, 휴캠스는 약간 요즘 들어서 3월 12일쯤에 급락한 차트가 지금 있는데요. 차트를 잠깐 보시면서 말씀드리면 예. 유상증자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것도 금액 자체도 거의 900억 이상의 상당히 대규모 물량이고요. 상장 주식의 거의 20%에 해당하는 물량이기 때문에 이걸 소화하는데 상당히 좀 부담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슈캠스가 현금이 굉장히 많은 기업인데 시설 투자의 목적으로 유상증자를 발표한 것 때문에 지금 주주들이 상당히 부담스러워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만 유상증자 가격 자체가 지금 21,000원으로 나와 있는데요. 현재가보다 무려 20, 30% 가까이 싼 가격이기 때문에 이왕 이렇게 된 경우라면 유상증자를 같이 참여를 하시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유상증자 기준일이 3월 31일 수요일이고요. 새로 오늘 매수를 하신다면 오늘 매수하시는 분들까지 유상증자에 참여하실 수가 있는데 주주 배정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일반 공모로 나온다고 하는데 이 유상증자의 결과에 따라서 유상증자가 모두 주주 배정에서 소화가 된다면 그 물량을 다 받고 다시금 강하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는데 만약에 유상증자가 인기가 없어서 다 소화가 안 된다면 오히려 계속돼서 흘러내리는 모습을 보일 수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유상증자가 발표된 것 자체는 악재지만 유상증자의 가격이 매력적이기 때문에 유증을 한번 받으셔서 중장기로 들고 가셔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휴캠스까지 문자 상담을 받아봤습니다. 자, 이어서 전문가님이 오늘 장에서 관심 가져볼 만한 종목이나 업종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들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이제는 어떤 업종들에 좀 관심을 가져보면 좋을지 최희영 연구원님의 의견을 좀 여쭐게요. 네, 일단 지수 자체는 1,700을 넘는다고 해도 대형주로서 크게 수익을 내기는 이제 어려운 장세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그래서 테마와 실적이 조합이 되고 수급까지 좋은 종목을 찾아야 되는데요. 이번에는 바이오시밀러 관련 업종을 한번 주목을 해보고 싶습니다. 특히 오늘 동아제약이 외국 업체와 지금 협상을 통해서 다시금 호재가 지금 발표되고 있습니다. 특히 동아제약하고 셀트리온, 한미약품 등 바이오시밀러 관련 업종을 한번 눈여겨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바이오시밀러를 관심 가져보라는 말씀 주셨는데 동아제약은 그렇다면 지금쯤 매수를 해봐도 괜찮은 종목일까요? 네, 가격 자체가 지금 많이 낮다고 생각하진 않지만 예, 동아제약이요. 호재가 반영되는 게 하루만 반영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오늘도 지금 고가보다는 지금 약간 밀렸는데요. 일부 비중을 포트폴리오에 좀 편입을 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셀트리온 같은 종목들은 매수를 해봐도 좋을지 좀 의견을 여쭙고 싶네요. 오늘 좀 오르던데. 예. 이 셀트리온 지금 신고가를 기록하고 있어서 사실 가격 자체는 약간 부담스럽다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예. 백룡선천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신고가는 매물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2만 원이 오늘 유지가 된다면 역시 과감하게 한번 포트에 편입을 해보시는 것도 괜찮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 시각 현재 코스피 코스닥 지수 흐름 다시 한번 좀 보여드리고 이 시각 주요 뉴스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는 다시 하락 반전한 모습이네요. 네, 현재 코스피 지수는 지난 거래일보다 0.36포인트 정도 하락해 있습니다. 1697선인데요. 1697선이 유지가 되고 있는 모습이죠. 장중 내내 1700선 회복할 수 있을지 관심을 가져봐야 할 듯 싶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쪽도 살펴보죠. 코스닥 지수는 지난 거래일보다 1.56포인트 정도 하락한 523선에서 거래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쪽에서는 개인과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이 시각 주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윤중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초계암 침몰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거시경제지표의 개선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으며 확장적인 거시정책 기조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윤 장관은 오늘 오전 표준협회 조찬 강연에서 초계암 침몰과 관련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사고 원인에 따라 좌우되겠지만 과거 사례를 볼 때 국내 금융시장이 조기에 회복돼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경제 상황과 관련해서는 2월 이후부터 경기, 고용 등 거시지표의 개선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다며 종합적으로 볼 때 내수와 수출이 지금 추세를 이어간다면 올해 5% 성장은 무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가계대출에서 제2금융권이 차지하는 비중이 늘고 있습니다. 이 금융권의 신규 대출 비중도 최고 수준에 육박해 채무 건전성 악화가 우려됩니다. 한국신용정부의 가계신용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말 가계대출 가운데 이 금융권이 차지하는 비중은 10.1%를 기록했습니다. 카드와 카드론, 저축은행, 캐피탈 등에서 대출한 금액의 비중은 2008년 1분기 이후 하락을 거듭했지만 지난해 6월 이후 증가세로 돌아섰습니다. 특히 신규 대출 중 4분의 1이 이 금융권에서 이뤄진 것으로 나타나 역대 최고였던 2007년 하반기 수준에 육박했습니다. 이 금융권 대출자는 상환 능력 이상으로 대출을 많이 보유한 경우가 많아 금리가 오르게 되면 이자나 원금을 갚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자필 서명 없이 보험을 계약했어도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최근 대법원이 피보험자의 서명이나 서면 동의가 없는 생명보험 계약은 무효라는 판결을 내리자 금융감독원이 이미 체결한 계약에 대해 보험사의 자필 확인서 혹은 보험 보장 확인서 발급을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현행 상법은 보험계약 체결 때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서면 동의가 없어 계약이 무효가 되면 보험사는 피보험자가 사망하더라도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고 이미 납입한 보험료만 돌려주면 됩니다. 금감원은 보험계약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이미 체결한 계약 중 자필 서명이 제대로 안 된 계약은 자필 확인서와 보험 보장 확인서를 발급해 보험사가 소비자를 안심시키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새로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작성하는 보험계약자 자필 서명란에 대한 안내 문구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오는 8월부터는 연속 3개월 이상 사용하지 않은 이동전화 부가 서비스에 대해 요금을 부과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3개월 연속 부가 서비스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이용자는 가입 후 첫 2개월치 요금만 내면 됩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동전화에 가입할 때 대리점의 권유로 가입하게 되는 부가 서비스 때문에 발생하는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관련 제도를 대폭 개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방통위는 대리점이 부가 서비스
서비스 의무 이용 기간을 고지한 경우에도 언제든지 불이익 없이 해지할 수 있도록 하고 가입 이후 3개월간 매월 부가 서비스 가입 내역을 이통사가 문자 메시지로 통보하도록 했습니다. 이 같은 개선 방안은 이통 3사의 전산 시스템 개발과 이용 약관 반영 등의 절차를 걸쳐 오는 8월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네, 오늘도 샵 5588번으로 많은 분들이 문자 그리고 퀴즈 정답을 보내주셨습니다. 자, 핸드폰 뒷자리 7816님, 0166님, 3593님 오늘의 당첨자신데요. 이 세 분께는 하이리치 무료 이용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모두 오늘 비교적 양호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증시 어떤 흐름 보일지 끝까지 수급 상황 체크해 보시고 신중한 투자 전략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